네, 이번 시간 여러분 페이지 68페이지 두 번째 장 토질 및 기초구조입니다. 자, 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여러분 첫 번째 토질 조사가 나와 있죠. 자, 토질 조사라는 얘기는 내 땅에 건물, 어떤 땅에 건물을 질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땅이 지금 몇 메타는 무슨 땅, 몇 메타는 무슨 땅으로 구성된지 알아야 돼요. 자, 그래 나중에 설계할 때 그걸 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자, 기초 설계에 필요한 집안 조사가 있는데, 자, 집안 조사. 조사는 자, 사전조사, 예비조사, 본조사, 추가조사, 이렇게 네 가지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자, 우리 교재는 여러분 사전조사가 없어서 그렇지. 자, 그러면 자, 먼저 예비조사가 나와 있죠. 자, 우리 교재 1번. 자, 예비조사요. 자, 그럼 예비조사는 뭐 하는지 한번 볼까요? 예비조사는 기초 형식을 구상하고, 구상한다는 뜻이 뭐예요? 먼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 이 정도 되면 무슨 땅이니까 무슨 기초를 하겠구나. 어떤, 자, 기초를 할 감이 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비조사 단계에서는요. 자, 기초, 구조 형식을 대략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단계가, 결정하는 단계가 예비조사 단계입니다. 자, 제가 이걸 독립기초로 해야 될지, 온통기초로 해야 될지, 자, 말뚝은 몇 메타째로 박아야 될지, 대충 결정할 수 있는 게 바로 예비조사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그런 얘기만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자, 두 번째 여러분, 본조사가 있죠? 본조사. 자, 한번 볼까요? 본조사는 기초에 설계 및 시공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얻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으로서 천공조사, 뭐 있어요? 천공조사라는 게. 여러분, 천공이 뭔 뜻이에요? 땅속에 구멍을 뚫는 걸 여러분 뭐라고요? 천공이요. 구멍을 뚫는, 구멍 뚫어. 이를 여러분 천공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천공조사는 기타 방법에 따라 대진의 지방 구성과 기초의 지내력, 자, 지지력, 침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 내의 집안의 여러 성질과 지하수 상태를 조사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조사의 범위를 보면 니은번 집안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원위치 시험과 토질 시험하고 지지력 및 침하량의 계산과 기초공사에 자, 시험에 필요한 집안의 성질을 구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했죠. 자, 결론 본조사에서는 뭐 하냐면 원위치 시험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얘가 나중에 원위치 시험에 대해서 바로 얘기합니다. 자, 세 번째 추가조사 나와 있죠. 추가조사는 예비조사 및 본조사 후에도 구조물 설계를 위한 추가의 자료가 필요할 때 자, 하는 시험이 여러분 추가조사입니다. 자,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자, 69페이지 보면 여러분 두 번째 집안조사의 방법이 있죠. 방법이 나옵니다. 첫 번째, 자, 물리탐사법. 자, 물리탐사법 보니까 여러분 지금 뭐예요? KDS라고 써 있죠. 지금 뭐예요? 설계 기준에서 가져왔다는 얘기인데요. 자, 물리탐사는 공사계획, 집안조건, 환경조건에 따라 특정 대상물 물성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대상 집안의 조사를 시행하는 보조적, 광역적 방법으로. 자, 물리적 탐사법은요, 여러분 보조적으로, 자, 광역적으로 사용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해서요, 얘는 물리적 탐사법은 넓은 지역을
대략적으로 조사하는 방법이에요. 아셨죠? 이게 물리적 탐사법입니다. 자, 그러면 물리적 탐사법의 종류를 보면, 자, 기본적으로 뭐 탄성파 탐사법, 그 다음에 전자기 탐사법, 그 다음에 지하 레이더, 자, 탐사, 이걸 GPR이라고도 하죠. 방사선 탐사법. 자, 이런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물리적 탐사법은 어떨 때 어떤 용도로 하는지 그 정도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얕은 층의 조사 나오죠. 자, 시험 파기는 여러분 실제 시험을 봐보는 거고, 짚어보기. 여러분 거기 두 번째, 조사에서 두 번째 짚어보기 있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놀랍게 합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 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애들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요. 자, 이걸 다른 말로 탐사관 꽂음법이라고도 합니다. 얘는요, 자, 뭐 여러분 파이프라든지 파이프 또는요 봉을 꽂아봐. 그래서 여기서 느끼는 촉감 갖고 무슨 땅인지 알아보는 게 여러분, 자, 요거 짚어보기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촉감 가지고 알 수 있어요. 무슨 땅인지 아셨죠? 자,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게 지금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뭐가 나와요? 보링입니다. 보링. 영문 좀 잘 보세요. 왜 그래야 되냐면 나중에 조금 있으면요 보일링이 나와요. 아셨죠? 보일링. 전혀 다른 얘기예요. 자, 그러면 보링은 뭐냐? 여러분들이 사실 좀 어느 정도 연세만 있으면, 나이만 있으면 이걸 전부 다 한 번씩 봤어요. 자, 이거 보링을 여러분 한문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천공이라는 표현을 쓰죠. 땅에 구멍을 뚫는 걸 여러분 뭐라고 해요? 천공. 자, 그러면 이걸 여러분 어디서 봤냐? 과거에 여러분 지하수 팔 때 보면, 자, 이렇게 삼각대 놓고 여러분 땅을 이렇게 파가는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구멍 뚫었잖아. 지하수 파는 자체가 여러분 뭐였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지금 보링입니다. 자, 그러면 보링을 두는 목적이 있을 거예요. 목적. 자, 목적은요, 여러분 페이지 70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목적이 있죠. 자, 근데 이 목적에 우리 교재에는 없는 중요한 내용이 여러분 들어가야 돼요. 첫 번째, 원, 위치, 시험을 하기 위해서 보링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추상도를 작성하기 위해서예요. 이 내용이 여러분 지금 빠져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옆에다 여러분 얘를 반드시 기입하셔야 돼요. 자, 나중에 그런 추가적으로 흙의 종류, 집안의 구성 확인, 지하수의 측정, 토지 시험용, 시료 채취 등 이게 여러분 더 붙으면 돼요. 이 중요한 얘기가 빠져요. 자, 그러면 목적이 이 중요한 얘기에 두 가지 더 있다면 여러분 여기서 주상도라고 하는 건요. 자, 여러분 흙이 여러 GL 땅이 여기 있어.
그럼 여기는 부엽토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모래층도 있고, 자갈층도 있고, 자, 다시 또 모래층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큰 바위도 있고, 그 다음에 지하수층도 있고, 어떤 땅을 갖다가, 여러분, 그 토질의 상태를 갖다가 그림으로 그리는 게 여러분 뭐예요? 주상도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왜 보링을 하면 이거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보링하는 과정에서 여기 흙이 나오면, 몇 미터에서 흙 나왔네, 몇 미터에서 흙 나왔네. 그러면 이걸 그릴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원위치 시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원위치 시험은요, 자, 원래 위치에서 하는 시험이란 뜻이에요. 그럼 앞에가 뭐가 빠졌냐면, 이런 표현이, 보링을 한 원래 위치에서 하는 시험이란 뜻이에요. 보링을 한 원래 위치에서 하는 시험. 이게 바로 원위치 시험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자, 우리 교재 70페이지 보면요. 자, 70페이지 밑에 부분에 자, 네 번째 사운딩 테스트 나오죠. 여러분, 이 사운딩 테스트예요. 이 사운딩 테스트를 다른 말로 원위치 시험이라고도 합니다. 아셨죠? 같은 편이에요. 자, 보링을 좀 더 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링에 종류가 있어요. 미안해요. 자, 보링의 종류. 자, 회전식. 두 번째. 자, 충격식. 세 번째. 자, 수세식. 네 번째. 오거식이에요. 여러분, 오거는 땅 파는 드릴이에요. 아셨죠? 자, 드릴로 여러분 땅을 파는 거고, 수세식은 수압으로 여러분 땅을 파요. 충격식은 수압과 자, 위에서 충격을 떨어뜨리면서 망치로 두드리면서 땅을 파가는 방법이고, 얘는 회전식은 여러분 뭘 쓰냐면 비트를 써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혹시 우리 집에 에어컨 설치를 할 때 여러분 구멍을 뚫을 일이 생겨. 구멍 뚫는 기계 보셨어요? 콘크리트 어때요? 구멍이 딱 뚫으니까 콘크리트가 동그랗게 원 기둥 모양으로 만들어지죠?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야. 여러분, 요 끝을 보잖아요. 요 끝을, 요게 비트인데, 요 비트 끝이 그 기계처럼 이렇게 이빨이 달려 있어요. 근데 여기가 뭐가 있냐면 고음용 다이아몬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바위 같은 건 또 쉽게 뚫어버려요. 얘가 회전을 한다고 하셨죠? 그러면 나중에 여기는요, 그 안에 있는 바위라든지 흙이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회전식이 자, 모든 방식 중에 가장 정확한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이 회전식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정확하냐? 나중에 흙을 빼면요, 이게 흙이 흐트러뜨리지 않고 그대로 나와. 이걸 한문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교란, 교란이 되지 않는 시료 채취가 가능해서 그래요. 자, 이 불교란이란 표현을 똑같이 풀어버리면 흐트러뜨리지 않는 시료 채취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아셨죠? 같은 표현이에요. 불교란 시료 채취나 흐트러뜨리지 않는 시료 채취나 같은 얘기입니다. 아셨죠? 이렇다 보니까 내가 눈으로 직접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사운딩 테스트 원위치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자, 문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해요. 자, 어떤 과정이야? 여러분, 지금 보링에 있었죠? 보링. 자, 볼까요? 자, 지금 보링에서 구멍을 뚫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요 땅이 사질 지반. 사질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죠? 모래 땅일 때 시험을 할 겁니다. 자, 어떻게? 자, 만약에 이 땅이 하는 도중에 모래 땅인 것 같으면요, 여기에
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의 현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추를 달아요. 사실 추가 있긴 있어요. 자, 추야. 이 추를 떨어뜨릴 거야. 자, 어디에다가? 요 밑에다가.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제가 요 땅이 무슨 땅인지 확인하고 싶을 때는요. 사실 가장 좋은 건 제가 손을 집어넣어서 손을 한 움큼 꺼내봐서 무슨 땅이나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깊을 때는 내 팔이 안 닿으니까 내 팔 대신에 뭘 집어넣냐면 파이프를 집어넣어. 자, 파이프를 꽂아놓고 여기서 흙을 빼낼 수 있는 샘플러를 여기 안에다 집어넣어요. 그럼 얘가 그러면 여기를 때리면 얘가 파고 들어가면서 나중에 얘를 빼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흙이 들어있어서 내가 무슨 땅인지 확인할 수 있다고요. 아셨죠? 자, 그러면 요게 추인데 이 추는요 무게가 존재합니다. 자, 무게는 63.5에서 63.7kg 안에 들어가 있는 추를 사용하게끔 돼 있어요. 자, 근데 이 추에 떨어뜨리는 낙하 높이가 있죠. 낙하 떨어뜨리는 높이는요 75cm에서 76cm 정도 높이에서 떨어뜨리는 게 자, 원칙으로 봐요. 자, 이러고 나면 여러분 얘가 파고 들어갈 거라고 하셨죠? 자, 파고 들어가는데 얼만큼 파고 들어갈 때까지 시험을 계속해야 되냐? 30cm 들어갈 때까지 타격 횟수를 구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걸 두드릴 때 여러분 얘가 파고 들어갈 때 얼마 들어갈 때까지 이걸 계속 추로 떨어뜨려야 되면 30cm 들어갈 때까지. 그러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멍 때리고 있는 게 아니라 몇 분 만에 30cm가 들었는지 세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셨어요? 그 횟수를 영문으로 뭐라고요? 넘버해서 타격 횟수를 넘버해서 N값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이 N값은요 최대 떨어뜨리는 횟수가 50회입니다. 그러니까 51, 52는 없어요. 아셨죠? 50을 넘어갔는데 불구하고 30cm가 다 안 들어가도 시험이 끝나요. 왜? 안 봐도 알아. 타격에서는 여러분 50회가 최대값입니다. 아셨죠? 50회가.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N값이 클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N값이 작을 수도 있는 거죠. 자, N값이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땅이 어때요? 단단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경질 집안이에요. 작다는 얘기는 이 땅이 연약하니까 어때? 쑥쑥쑥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연질 집안입니다. 그런데 자, 이 시험의 명칭이 뭐냐면 이렇게 하는 시험을 여러분 뭐라고요? 표준 관입시험이라고 얘기합니다. 표준관입시험. 자, 이 표준관입시험인데 자, 이 표준관입시험 뭐 하는 시험이냐라고 물으면 사질 집안에 밀도를 측정하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표준관입시험 반드시 사질 집안에만 써야지 점토 집안 나오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여러분 모래 땅일 때만 써야 되는 시험입니다. 아셨죠? 이게 시험의 50%를 차지하는 지문이에요. 이 사질 집안이. 자, 문제는 자, 얘가 50 그러니까 표준관입 시험이 사질 집안에 쓰는 시험이라는 건 점토 집안에 쓰는 시험도 있다는 얘기죠. 보실래요? 자, 점토 집안에 쓰는 시험은 자, 이렇게 보링을 하는 도중에 요게 점토 집안이에요. 점토 집안이면 자, 여기다 어떤 걸 집었냐면 이렇게 십자형의 날개를
요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걸 돌려봐. 얼만큼 잘 돌아가는지. 그러면 진흙이 끈적끈적거릴수록 잘 안 돌아가고 끈적임이 적으면 잘 돌아가겠죠. 자, 이런 시험을 여러분 베인 테스트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베인 테스트는 점토 집안에 점착력을 측정해요. 중요한 건 얘는 점토 집안에만 쓴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그런데 여러분 요 두 가지 시험을 여러분 다른 말로 원 위치 시험, 다른 말로 사운딩 테스트라고 얘기합니다. 아셨죠? 제가 여러분 원위치란 얘기는 보링을 한 원래 위치에서 한다고 그랬죠. 자, 이거 지금 구멍은 누가 뚫어놨어요? 보링을 하는 도중에 뚫어놓은 거고, 얘도 보링을 하는 도중에 했었죠. 그러니까 보링이 선행이 안 되면, 즉 보링을 시험을 안 하면, 보링으로 땅을 구멍을 뚫지 않으면 이 두 가지 시험을 못 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링의 목적 중에 제가 이렇게 나왔죠. 원위치 시험을 하기 위해서.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보링이 따로가 아니라 보링을 하는 도중에 모래 땅이면 무슨 시험이에요? 표준관입 시험. 이 땅이 진흙이면 무슨 시험 한다고요? 베인 테스트. 그러니까 이게 절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같이 붙어서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 돼요. 붙어서. 자, 그러면요, 여러분 사운딩 테스트 원위치 시험은 이 두 가지 시험 말고도 더 추가가 더 있어요. 아셨죠? 자, 콘 관입 시험. 또는요, 자, 스웨덴식 사운딩 테스트요. 그래서 총 4가지 정도는 봅니다. 아셨죠? 원위치 시험 뭐가 있어요? 표준관입 시험, 그 다음에 베인 테스트, 그 다음에 콘관입 시험, 스웨덴, 자, 사운딩 테스트. 요렇게 여러분 4가지 정도를 좀 봐주시는데, 자, 여러분 하나만 더. 여러분 표준관입 시험은 제가 어디에 쓴다고 그랬어요? 사질지방. 그래서 시방서에 보면요, 이 표준관입 시험은 반드시 어느 땅에서만 쓰라고 나면 모래 땅만 써야 돼요. 그래서 점토 집안에서는요, 사용을 점토는 실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나와요. 자, 어느 땅에만 써야 돼요? 사질지방에만 써야 돼요. 무슨 시험이요? 표준관입 시험이. 여기 모래 땅이잖아요. 모래 땅. 그러니까 점토에서는 여러분 무슨 시험 해야 돼요? 베인 테스트. 모래 땅에서는 표준관입 시험. 이게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지문이라니까요. 이게. 자, 그래서 그 얘기들이 여러분 우리 교재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7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지중력 분포가 나오죠. 자, 그러면 이 말뜻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확인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지중 땅 속에서 여러분 응력이 버티는 힘입니다. 아셨죠? 버티는 힘이 어떻게 분포되는지 알아보자는 게 지중 응력 분포입니다. 그래서 땅 속에서
버티는 힘이 어떻게 분포되는지. 자, 그러면 시설결은 여러분 흙의 종류가 딱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모래땅, 진흙땅. 아셨죠? 자, 먼저 사질 집안에서는요, 모래 집안에서는, 사질토에서는 어떻게 지중 응력이 분포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기초의 저면에도 되고 여러분 지헬에도 상관없고, 자,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화살표가 위에서 눌러주는 하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위에서 눌러주는 하중이야. 자, 그런데 이 하중이 크기가 여러분 같아요, 달라요? 여러분이 보시게요. 요 화살표의 길이가 위에서 눌러주는 하중이라니까. 그럼 하중의 크기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런데 똑같이 골고루 나눠 있다고 그래서 이걸 뭐라고요? 등분포라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등분포 하중이 작용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버티는 힘을 제가 그림을 그릴 거예요. 자, 여러분, 요 부분을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요 부분을 중앙부라고 해요. 가운데 부분. 자, 요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단부, 주변부, 가장자리, 이렇게 세 가지 표현을 많이 써요. 자, 그런데 중앙부는 여러분 여기에 버티는 힘이, 응력이 이렇게 이만큼 눌렀는데 이만큼 길어. 그 얘기는 여러분 응력이 크다는 얘기죠. 건물을 잘 버티고 있어요. 자, 근데 이게 단부 쪽으로 갈수록 작아져요. 자, 똑같이. 그래서 끝과 끝을 이어봤더니 어때요? 이렇게 되더라는 거지. 이걸 이으면 여러분 뭐가 돼요? 등분파 중에서.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이만큼 눌렀는데 이만큼 버텼다는 얘기는 여러분 건물이 침하가 된다는 얘기일까요? 안 된다는 얘기일까요? 안 된다는 얘기겠죠. 버티는 힘이 크니까. 그래서 사질 집안에 건물을 세우면 어디가 먼저 침하가 되냐면 양쪽 단부가 먼저 침하됩니다. 하셨죠? 단부 쪽이 먼저 침하된다고 하셨죠? 그러면 이걸 진흙땅에서는요, 점성토, 진흙땅, 진흙, 다리 점토라고도 하죠. 여러분 사질은 우리가 모래라고도 하지만 알맹이 상태로 돼 있다고 해서 입상토라는 표현도 쓰죠. 이거 모래라는 뜻이에요. 자, 얘도 똑같이 등분포 하중이 작용될 겁니다. 자, 버티는 힘을 알아봤더니 요 가장자리에서는 요만큼 버틴대. 근데 가운데서는 이만큼 버티고 단부에서는 또 이만큼 버틴대요. 자, 그래서 끝과 끝을 이어봤더니 어때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점토 땅에 똑같은 하중이 얹어져 있어가지고 하중이 작용될 때 땅 속에서 버티는 힘은요, 중앙부가 약하고 단부가 큰 거죠. 그러면 어디가 먼저 침하가 되냐면 진흙 땅은요, 가운데가 먼저 침하가 됩니다. 양 단부보다는. 근데 이 표는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하셨죠? 그래서 우리 교재는 여러분 뭐라고 적어놨냐면 1번 점성토는 침하가 중앙부에서 발생한다고 나오죠. 자, 그 다음에 2번째 사질토는 침하가 양단부에서 발생한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표현으로 나올지는 저도 몰라요. 그래서 이 그림을 여러분 해석만 할 줄 알면 됩니다. 아셨죠?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중요한 건 여러분 이거죠. 그림 제목이 뭔지도 모르면 안 된다니까. 그것도 모르고 막 이것만 하면 안 돼요. 자, 이 그림의 제목이 뭐였어요? 지중, 응력, 분포. 지중이라는 얘기는 땅 속에서 응력, 버티는 힘이 자, 어떻게 분포되는지 알아보자는 게 이 그림이었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시설계는 공부할 때 의욕만 앞서가지고 무조건 내용만 파고 들어가면 안 돼요. 지금 내가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제목 공부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제목 공부 하고 들어가도 굉장히 편해져요. 아셨죠? 이해되셨나요? 네. 근데 그것도 한 상태에서 무조건 가면 나중에 내가 공부 뭘 했는지 아무 효과 하나도 없어요. 정말. 여기 섞이고 저기 섞여가지고. 오늘 첫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아셨죠? 네. 자, 여러분 동영상 보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시설교는요 무조건 이거 노트 필기가 안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다음에 올 때는 반드시 노트를 꼭 가져오십시오. 아셨죠? 노트 필기 안 하니까 자꾸 졸리고 힘들고 막 그렇잖아. 재미도 하나도 없고. 여러분 노트 필기하면 여러분 정리하고 바쁘죠? 졸 시간도 없어요. 그림도 안 그려져 처음에는. 이건 그림도 아니에요. 아셨죠? 더 복잡한 그림 더 많이 그릴 거예요. 근데 이 그림 그리는 순간 어느 정도 되면요 그림 그리다가 나중에 보면 이해가 돼요. 제가 원하는 건 바로 이거죠. 근데 그 그림 그리다가 나중에 보면요 숫자도 거기에다 또 기입도 할 수가 있어요. 저절로 돼요. 그게 그렇게 되어 가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표준관리 시험 그림이 머릿속에 떠오르니까 여기에 어떤 지문이 조금씩 어휘가 바뀌고 그 의미가 바뀌어도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가 있단 말이죠. 제가 원하는 거 그러니까 꼭 좀 설교는 노트 필기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 시간 여기서 마칠 겁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